암에서 CT나 MRI에 대해서 펫을 왜 시행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펫 검사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펫은 크기나 모양만으로 알기 어려운 생물학적, 기능적, 생화학적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펫의 또 하나의 장점은 투여된 방사능의약품은 전신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전신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폐암에서 골반뼈의 전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전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해기학과 팽진철 교수입니다. 저는 해기학 진단검사와 방사성의약품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PET, PET라는 검사입니다. 병원 진료 시 흔히 접하지만 아직은 좀 낯선 검사일 수 있는데요. 연간 20에서 30만 건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PET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체내에 미량의 방사능의약품을 투여하고 이에 분포를 촬영하는 해기학 영상검사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요소를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양전자를 방출하는 동요소는 탄소 11, 질소 13, 불소 18, 갈륨 68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사성의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성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고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질환이나 또는 특정 장기에 이 약품들이 분포하고 섭취되는 것을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PET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펫이 CT나 MRI, 초음파 같은 일반적인 영상 검사와 다른 점은 모양이나 형태를 보는 검사가 아니라 표적이 되는 분자, 생체의 대사, 생화학적 활성이나 생체의 어떤 기능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영상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PET는 기능적 영상이나 분자 영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에 따라 전혀 다른 영상 검사가 됩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6가지 방사성 의약품이 임상 PET 검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암 질환입니다만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허혈성 심질환 같은 심장 질환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FDG라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는 FDG PET 검사입니다. FDG는 포도당의 수소 원자 하나를 불소로 바꾼 약품인데요. 포도당은 아시는 것처럼 인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암이나 염증성 질환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치매와 같은 질환에서는 뇌신경세포의 대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암에서 CT나 MRI에 대해서 펫을 왜 시행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펫 검사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펫은 크기나 모양만으로 알기 어려운 생물학적, 기능적, 생화학적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FDG와 같은 방사능약품을 이용하면 에너지 소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양의 악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가 됩니다. 또 아미노산이나 핵산과 같은 대사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최근 정밀의료라는 것이 의료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정 수용체나 세포표면 마커를 영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펫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전신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여된 방사능의약품은 전신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전신 스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암에서 골반뼈의 전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전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처음 병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진단하거나 치료 후에 치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추적 관찰 중에 재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PET 영상에서는 종양이 있는 부분에서 FDG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섭취가 보이게 되고 영상에서는 밝게 빛나는 형식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펫의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최근 방사성 의약품 치료가 확장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신경내분비암이나 전립선암에서는 방사성 의약품 중에서 특정 표적을 이용하는 암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반검사로서 펫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질환이 치료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치료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펫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경내분비암에서 루테슘 177 도타테이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표적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갈륨 68을 이용하는 도타톡 펫을 미리 시행하여 평가하게 되고요.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서 밝게 빛나는 섭취를 관찰을 한 다음 그 부분이 치료 대상이 된다고 결정을 하면 이어서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에서는 치매 같은 질환에서 흔히 펫을 이용합니다.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의 대사가 저하되고 또 뇌 조직 내에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것이 침착되는 것이 중요한 영상 소견이 됩니다. MRI에서는 흔하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초기에는 변화가 없거나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FDG 펫을 이용하여 포도당 대사를 평가하면 뇌의 대사 감소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뇌 조직 내에 침착되어 있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뇌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펫에서 백질 정도에만 가벼운 섭취가 있는 반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하였을 때 뇌의 회질과 백질 전반에 강한 섭취를 보이는 것을 봄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경계 질환으로 파킨슨병이 중요한 펫 시행 질환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MRI를 촬영하였을 때는 이러한 신경 손상을 특이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FPCIT라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는 펫을 촬영을 하면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였을 때 정상 뇌에서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의 FPCIT라는 섭취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보입니다. 반면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 신경이 손상되면서 기저핵 부위의 섭취가 감소하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특이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협심증에서 펫을 이용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이로 인하여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인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은 관상동맥 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CT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혈류가 좁아지는 것은 스펙트나 펫 같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펫에서는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펫을 시행을 하는데요. 심근 혈류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심근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균질하게 섭취가 되는, 즉 혈류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의 혈류가 떨어지면서 해당되는 부분의 섭취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학 검사 마찬가지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펫 검사의 경우에 다른 CT나 MRI처럼 조영제 부작용이 있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펫의 경우에는 투여하는 약품이 굉장히 미량입니다. 보통 1에서 10 나노그램 단위의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10억분의 1g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방사선 노출에 의한 위험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인체에 방사능약품을 투여함으로 다른 방사선 검사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투여량 자체가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펫 시행을 함으로써 따른 방사선 노출량은 실질적으로 2 내지 7, 8mS를 넘지 않습니다. 펫 CT로 저설량 CT를 추가를 하더라도 전체 방사선량은 10mS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CT랑 비교를 하면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 같은 경우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체에 방사능약품을 투여하기 때문에 귀가 후에 가족분들과 같이 지내는데 문제는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방사능약품이 반감기가 짧습니다.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어도 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반나절 정도 지나면 체외로 배설되고 물리적으로 감소되어서 몸에 남는 양이 거의 없고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난치성 질환과 맞서는 여러분들께서 핵심 영상 검사인 펫을 더욱 친근하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